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서 그거 뭐 기사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한국에 무슨 뭐 야동 사이트가 다 뭐 차단된다면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본 만화 번역 사이트까지 차단된다고요? 그거 왜 차단된 거지? 한국도 지금 무슨 벽을 세우고 있나? 아니 이거는 사회가 퇴보하고 있는 거잖아. 야동 사이트가 차단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죠.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일관화할 그럴 주제는 아니죠 그게. 아니 뭐 청소년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어른들한테까지?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성인이고 아니 나이 40 먹었는데 뭐 야동을 보든 말든 내가 네 허락 받아야 돼? 씨,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그건 좀 아니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야동이 뭐 범죄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그 생각은 안 해봤어? 뭐 이런 그런 야동 사이트가 범죄율을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성범죄자들, 잠재적 성범죄자들한테 야동이 그들이 그런 범죄 동기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이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실제로 낮춘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아니 낮출 수밖에 없지. 그럼 뭐 굳이 논문까지 써야 돼? 남자들은 다 알 거 아니야. 아무튼 요즘 한국에서도 이게 뭐 이거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특정 사이트 들어가려면 이제 한국에서 VPN 써야 되나? 아무튼 지금 이 시기가 참 신기한 게 요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아니 지금 한국이 중국 따라하나? 중국에서 얼마 전에 VPN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의 방화벽을 뚫고 나와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갑자기 왜 이러지? 진짜 무슨 중국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시기도 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냥 중국 VPN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걸 들어보면서 한국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한번 비교해가면서 한번 들어봐.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지금 중국인들 사이에서 내가 말하는 중국인이라고 하면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 총 합쳐가지고 약 한 2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 화인권에 있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중국 정부에 뭐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 소분홍에 있는 반면에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 통틀어 가지고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핫한 화두가 중국의 VPN 대대적인 청소예요. 대청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방화벽 우회라고 하죠. 판창이라고 해요. 벽을 넘는다. 그러니까 방화벽 우회라고 한국말로는 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 인터넷 세상에서 방화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뭐냐? 온라인 벽이죠. 우리는 중국 내부의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중국 내부에서 해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사이트라든지 소식들은 중국 내부에서 다 차단을 해버려. 접속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국 내부에 있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와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요즘 보니까 카톡도 먹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해외의 인터넷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또 중국 안에서 못 나가게끔 막고 있어요. 그게 방화벽이거든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 엄청 이게 엄해지기 시작했어요. 2026년부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3월 후베이에 사는 한 남자가 VPN을 켜고 VPN은 그 방화벽 우회하는 그 툴이에요. 어플이고 툴입니다. VPN을 켜고 해외 사이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딱 VPN을 켜고 좀 보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경찰들 10몇 명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이 10몇 명이 무슨 개념이냐? 중국에서 마약 사범 검거도 10몇 명! 마약 사범 검거 정도는 돼야 10몇 명이 들이닥치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마약 사범들도 이 정도 대우받기 힘듭니다. 고작 VPN 한 개 때문에 현지의 파출소에서 전원 출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를 합니다. 집 안으로 쳐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 마지막에 그 남자 어떻게 된지 알아요? 벌금 500원. 벌금 10만 원이야. 한 근 20명 출동해가지고 벌금 500원으로 끝냈어요. 그 정도면 북한이 한국 드라마 검열하는 수준이라고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긴 좀 일러.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듣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많이 들이닥치고 딱 잡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벌금 500원.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 벌금 때리기 위해 가지고 20명이 출동을 했다? 이 말이야 방구야. 근데 이게 굉장히 기사화가 됐고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후베이에서 또 다른 남자도 방화벽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VPN을 써서 트위터를 좀 보고 있었어.
트위터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 지금 경찰서로 와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아니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갔어. 그러니까 벌금 200원, 벌금 4만 원이. 핸드폰으로 그냥 트위터 좀 하고 있었던 거야. 트위터 그냥 스크롤 알잖아. 그냥 우리가 맨날 인스타 보면서 그냥 의미 없는 스크롤 하듯이. 벌금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썼던 핸드폰은 화웨이 폰이에요. 화웨이 폰. 중국 국산의 왕이죠. 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똑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와. 공안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와서 조사받으세요. 경찰서로 오세요. 중국에서는 공안국이라고 해요. 공안국, 공안주. 서로 와서 조사받으세요. 이 남자가 뭘 했는지 알아요? 이 남자가 뭘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소프트웨어에 로그인을 하고 인증번호 문자 한 개 받았어. 인증번호 문자를 한 개 딱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그 방화벽 우회하는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VPN이 있을 거 아니야. VPN도 정말 다양한 업체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정말 다양한 많은 브랜드의 VPN들이 집단적으로 다 먹통이 됐어요. 중국에서. 심지어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 중에 어떤 사람은 쓰고 있는 VPN이 5개래. 5개를 사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5개가 가지런히 전부 먹통이 된 거야. 그리고 요즘 온라인에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의 뭐抖音, 틱톡이죠. 그 다음에 콰이쇼, 그 다음에 샤오홍슈, 그 다음에 뭐 빌리빌리. 중국의 정말 수많은 SNS, 쇼폼 플랫폼에서 뭘 하고 있느냐. 중국의 경찰들, 중국의 보안국에서 쇼츠를 막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 어떤 홍보를 하느냐? 막 AI 경찰도 만들고, 혹은 뭐 진짜 경찰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범죄 얘기를 해. 이런 게 불법입니다. 며칠 전에 그거 했잖아.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거, 탕핑하는 거, 그거 해외 적대 세력들한테 세뇌돼서 그러는 거다. 당신 그거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다. 그런 것처럼 AI 경찰들, AI 쇼츠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세뇌를 시키고 있어. 뭔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선전을 하고 있어. 진짜 경찰, 인터넷 AI 경찰 다 같이 대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딱 한 개예요. 뭐냐? 그냥 중국말로 딱 4글자면 요약이 돼. 뭐냐? 판창웨이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뭐냐? 그냥 이게 대대적인 홍보예요. 온 중국의 인민들한테 방화벽을 우회하는 순간 너 불법이야. 중국이 중국 한다 해야 하냐고요? 중국이 중국 하고 있는데 중국이 더 발전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는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 방화벽 우회, VPN 여기는 약간 회색 지대야. 그러니까 뭐 법에서도 여기를 굳이 터치 안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렇다고 대놓고 이걸 합법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비밀리에서 다 거래가 되고 뭐 VPN 쓸 사람들은 쓰고 약간 회색 지대였는데 지금 그 회색 지역을 대대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네티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야,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칼을 빼든 것 같다. 야, 지금 중국의 방화벽 우회 사용자들 전면적으로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거와 지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는 이렇게 가진 않았는데,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대략 2가지로 정리가 돼요. 뭐냐? 자, 첫 번째 차원은 정부가 방화벽 우회를 단속하는 범위입니다. 옛날에는 방화벽 우회를 잡는다고 해도 주로 방화벽 우회 도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VPN을 만드는 그 사람을 잡았어요. 예를 들면 2014년에 중국 방화벽 우회 첫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방화벽 우회 소프트웨어인 펑예 샹자오라고 있었어. 즉 단풍 바나나의 개발자 쉬동이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명은 뭐냐? 죄명이 뭔지 알아요? 寻衅滋事罪. 이게 죄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寻衅滋事罪 이게 죄 이름이거든, 중국의. 그래가지고 나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 寻衅滋事罪是刑法中的罪名，是从1979年刑法的流氓罪中分解出来的。该罪侵犯的客体是社会公共秩序。根据刑法第293条，寻衅滋事罪指的是随意殴打他人，情节恶劣的追逐、拦截、辱骂、恐吓他人，情节恶劣的强拿硬要或者任意损毁、占用公私财物，情节严重的在公共场所起哄闹事的。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1979년의 형법에서 나온 난동죄 중에 한 개야. 이 범죄의 목적은 공공질서예요. 중국 형법 제293조에 따르면 소란죄죠, 소란죄. 예를 들면
타인을 구타하는 행위,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인을 쫓아가거나 가로막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행위,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1979년에 나온 법이잖아.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난동죄, 소란을 피운다, 문제를 일으킨다, 폭력적이든 질서를 어지럽히든 이런 건데, 인터넷이 생기고 난 후부터도 인터넷에 마땅하게 적용할 법이 없어가지고 이 법을 인터넷에 적용을 해버린 거야. 그게 2013년이에요. 2013년 9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망을 통해 저지른 명예훼손 및 기타 범죄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여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도 적용을 한다 이거야. 인터넷에서 뭔가 소란을 피웠다, 네가 인터넷에서 뭔가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이걸 그냥 당신한테 적용을 시킨단 말이야. 원래는 이거는 오프라인 죄명인데 온라인도 이걸 그냥 씌운다는 거예요. 이 씌우는 건 무슨 기준? 중국 정부 기준. 내가 너 인터넷에서 소란 피웠다 하면 너 피운 거야. 그게 너는 인터넷 소란죄, 즉 슌신滋事罪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코에 씌우면 코걸이, 귀에 씌우면 귀걸이. 그래서 당시의 그 방화벽 우회 관련돼서도 방화벽 우회가 야, 너 지금 인터넷에서 질서 어지럽혔어, 인터넷 소란이야 이거. 그래서 너한테는 슌신滋事라는 이 죄명을 씌울 거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2015년에는 유명한 무료 오픈소스 VPN인 섀도우삭스, 중국어로는 잉소였나? 그 VPN 오픈소스의 원작자 클로윈디가 경찰의 초청을 받았어요. 차 마시러 갔습니다. 허차. 기억하시죠 이 단어? 중국에서 잘못하면 중국 공안이 징리 허차, 허차 이제 검문 검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잡아가서 조사한다는 건데 그 발음이 허차, 차 마신다랑 비슷해가지고 너랑 차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차 한잔 하자 이랬죠. 근데 뭘 당했냐, 경찰은 그에게 즉시 GitHub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비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 됐느냐, 한 오픈 소스의 개발자가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직접 쓴 코드를 자기 손으로 전부 삭제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개발자들, 코딩하는 사람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알 거야. 미국 유학생이 아니라 중국인이에요. 그냥 인터넷 이름이 클로윈디야.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코딩하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동안 자기가 개발해 놓은 그런 코드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손으로 전부 삭제를 해야 됐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동관의 덩제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페이유의 SS라는 VPN 사이트 때문에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VPN 개발자들이 한 명씩 숙청을 당했죠. 2018년에는 상하이의 한 프로그래머가 VPN을 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2019년에는 유명한 또비건쥐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운영자 순동양이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방화벽 우회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만 yuan,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유명한 블로거 변청수이샹,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방화벽 우회 방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죄값이 점점 세지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2023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거의 전부 이 방화벽 우회 산업 체인의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업의 주체자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그냥 일반인이 가끔 방화벽을 넘어가지고 해외 사이트를 보는 정도라면 이른바 해외 세력과 결탁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 없다. 이게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왜냐하면 중국의 그 VPN은 진짜 말 그대로 회색지대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VPN을 써가지고 해외의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리고 중국의 댓글 부대들 걔네들 다 VPN 쓰지. 다 해외가 와가지고 막 댓글 작업하고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느꼈던 게, 그래, VPN을 내가 직접 만들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거를 뭔가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뭔가 정치 선동 이런 것만 안 한다면, 뭐 중국 공산당을 뭐 비하한다든지 시진핑을 욕한다든지 이런 것만 내가 안 한다면 해외 가가지고 내가 뭐 트위터를 하든 X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상관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 사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2026년에 들어서면서 이 암묵적인 경계가 점점 더 조여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부의 단속 범위가 동시에 세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느냐? 첫 번째 방향은 산업체인의 상류에서 일반 사용자로 확대가 된 거죠. 올해 들어와서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막 다 잡고, 이걸 또 심지어 기사화했어. 아까 그거 한 명이 VPN으로 뭐 하다가 경찰 20명이 덮쳤다 그랬잖아. 그거 기사로 났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중국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네가 이제 개인이고 그냥 VPN 써가지고 해외 사이트만 들어가도 경찰 20는 거 덮치는 거 봤지. 너 이거 당할 수 있다. 너 조심해. 이거를 인민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일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한 명이 VPN 가지고 그냥 해외 인터넷 하는데 경찰이 20명이 뭐가 필요해? 그냥 2-3명 가가지고 이거 당신 지금 방화벽 우회해가지고 해외 사이트 접속했으니까 벌금 10만원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20명이 왜 닥쳐? 그렇죠, 맞습니다. 딱 이게 중국 정부 공산주의 사회가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공포심을 심어줘요.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무서워가지고 나 우회 안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러워서 저 꼴 당하는 게 더러워서. 여러분들, 똥이라는 거는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게 똥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똥이야. 20명 왔어, 벌금 어차피 그냥 10만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걔 입장에서는 20명이 집안으로 들이닥치고 이 자체가 존나 기분 더러운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개인에서 기업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2026년 1월 1일 최신 개정된 인터넷 안전법이 정식으로 시행이 됐어요. 이 새로운 법이 나오자마자 산시성의 여러 기업들이 곧바로 통신사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그 통지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중국 외부 주소에 대한 접속을 전면 금지한다. 위반하면 즉시 회선을 차단한다. 돈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보통 먼저 경고를 하고 기한 안에 시정하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야, 언제까지는 이거 다 없애야 돼, 알았지? 그런데 지금 바로 야, 너 해외 우회했지, 너희 기업 야 바로 차단이야. 완충 기간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게임 가속기를 하는 업체들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국에서 VPN으로 우회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나가가지고 뭐 유튜브 보려고 인스타그램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해외에서 정말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에서도 그거 다 VPN 써가지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야. 자, 세 번째 방향이 뭐냐? 세 번째 방향은 방화벽을 넘는 사람에서 방화벽 우회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2026년 1월 말 공안부는 네트워크 범죄 방지법 의견 수렴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 제44조는 개인과 조직이 차단된 해외 정보를 획득하도록 돕는 어떠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VPN 등 도구도 포함이 돼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직접 방화벽을 넘는 것만 불법이 아니라 남이 방화벽을 넘도록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다 이거야. 자, 법정에 한 남자가 섭니다.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딩모 씨는 다른 사람들이 방화벽 우회를 도왔고 그 횟수는 총 3,321회에 달했다. 그래서 피고인 딩청청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침입 프로그램 및 도구 제공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3만 yuan, 한국 돈으로 600만 원도 함께 부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 금지. 엄청 세게 때리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부모가 요금 내면 부모도 잡아갈 수 있죠. 왜? 네가 방조했으니까.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VPN 구매하는데 부모 카드를 썼어. 그러면 공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제한 사람이 네 부모인데? 근데 갑자기 뭐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절 잡아가세요. 그럼 너도 잡아가. 왜? 너 지금 VPN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부모도 잡아가야 돼. 왜? 네 부모가 결제를 해줬잖아. 그럼 네가 VPN 쓰는 거, 방화벽 우회하는 거를 네 부모가 도와준 거가 되잖아.
같이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이게 제일 많이 해. 여러분들 대학생들끼리 해외 온라인 인터넷 안 하겠어? 여러분들 중국이 거의 뭐 한 99%의 대학생들이 해외 인터넷 다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짜 VPN 이런 도구들 너무 많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처음에 대학 가가지고 다 처음부터 그걸 할 줄 아는 건 아니잖아. 근데 대학 가면 보통 이제 대학 친구들끼리 좋은 거 있으면 재밌는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나눠주잖아. 야, 너 VPN 아직도 안 써? 야, 해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데 가봐. 야, 재미난 것들 엄청 많다? 야, VPN 내가 까는 거 도와줄게. 이 순간 이 둘 다 범죄자가 되는 거야. 한 명은 도와줬기 때문에 한 명을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야. 예를 들어서 위챗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톡이죠, 그죠? 카카오톡으로 방화벽 우회 VPN 튜토리얼을 보냈다? 불법이에요.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VPN 계정이 있어. 근데 그 계정을 친구한테 빌려준 거야. 너 VPN 없어? 내 거 써. 내 거 아이디랑 비번 알려줄게.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억지로 아까 말한 그 슌신 쯔시죄 같은 그런 죄를 억지로 씌웠다면 지금은 아예 죄명이 새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 법이 새로 생겼어.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보니까 유튜브 댓글창은 깨끗해지겠네. 이제 중국인들 그러면 이제 해외 인터넷 와가지고 댓글 못 다냐? 아니야. 여러분들 중국의 댓글 부대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특별 조직이에요. 걔네들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어. 걔네들은 여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차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화벽 우회자를 찾아내는 방식까지도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에는 경찰은 어떻게 당신이 방화벽을 우회를 했다, VPN을 썼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주로 제보에 의존했어요. 당신이 방화벽을 넘었다라는 사실을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위챗 단체방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이가 틀어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혹은 그냥 먼 친구, 당신이 좆되기를 바라는 그런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지인, 친구들, 그런 사람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 중국이 그런 사회예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사회. 뭐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제보했다? 포상금. 이게 중국이 만들어낸 진짜 일반인이 일반인을 서로 감시하는 사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없어지는 사회. 그게 중국이거든. 그게 제일 족같은 사회고 죄악이야 그건.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 전형적인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사회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거를 또 떠나가지고 또 뭐가 있느냐? 당신이 인터넷에서 민감한 발언을 조금 올렸는데 시스템이 당신을 주목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 방화벽의 우회 사실까지 확인되는 그런 식이었어요. 다시 말해 과거에서 당신이 방화벽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느냐, 수동적으로 촉발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느끼는 게 어차피 내가 방화벽을 써가지고 해외 인터넷을 쓰는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줘도 돼. 그러면 난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2016년부터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어요. 뭐냐? 2025년 10월에 후젠성 복건성에 있는资讯 情报 技术라는 회사가 하나의 기술 특허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특허 번호는 88A예요. 이게 무슨 특허냐? 이 특허는 2026년 3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핵심 기능은 딱 한 개예요. 컴퓨터가 VPN을 켰는지 식별하는 겁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배치가 되면 앞으로 법 집행 논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냐? 과거에는 당신이 뭔가를 해야 법 집행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당신이 일단 VPN을 켜는 순간 이제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술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기보다는 이미 당신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컴퓨터를 켰어. 오늘 유튜브 한번 볼까 하고 VPN을 딱 켜는 순간 이미 빅브라더의 정보망에는 당신이 잡히는 거야. 빅브라더의 눈. 이미 얘 VPN 켰네?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VPN 어플이 깔려 있어. 근데 핸드폰에서 당신이 VPN을 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빅브라더의 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핸드폰은 더 소름 끼치는 게 여러분들 특히 중국산 폰들 있잖아. 중국산 폰 안에는 이미 감시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 있어요. 이미. 당신이 그 폰을 사는 순간 중국인들 뭐 화웨이, 샤오미 폰 많이 쓰잖아요. 그걸 사는 순간 이미 감시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이폰은 예외일 것 같아요. 중국에서 파는 삼성폰이랑 아이폰은 예외일 것 같아. 그게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야. KT, SK, LG 뭐 이런 데서 통신사마다 나오는 폰이 다 다르잖아. 위에 깔려있는 어플도 달라. 중국도 일단 중국에서 발매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내잖아. 그럼 중국에서 통신사에서 뭘 깔아달라는 걸 요청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저런 어플이 깔릴 거 아니에요. 그 어플 자체가 감시 기능을 가진 어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국의 감시망 시스템은 이 정도예요. 엄청 앞서가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사람 감시 기술이에요.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근무를 해본 그런 외교관들, 중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해본 한국 직원들은 다 알 거예요.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IP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이런 거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대사관 직원들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알고 있어도 어떡할 거야? 알고는 있는데 뭐 못하는 거지. 물증도 없고. 중국 쪽에서 우리가 언제 감시했냐? 잡아떼면 끝인데. 하지만 전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청, 뭐 인터넷 기록 이런 것들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옛날에 내 친구의 아버지가 대사관 직원이었어. 근데 그게 언제야? 옛날 20년 전 얘기야. 그때부터도 감시를 했는데 지금 감시 안 할까봐. 전화 도청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프로그램 작용하는 원리가 뭐냐면 스캔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장비 안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 카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코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커라는 소프트웨어는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생성을 해요. 많은 회사 내부망용 업무 소프트웨어도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생성합니다. 아까 말한 게임 앞 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윈도우스에 기본 탑재된 하이퍼V도 기본적으로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성실하게 코딩만 하는 프로그래머가 실제로는 방화벽을 전혀 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에 이상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감시망에 포착이 됐다.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경찰이 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방화벽 넘었어? 하면서 당신한테 조사를 하는데 저 방화벽 안 넘었는데요? 그럼 경찰은 이렇게 말하겠죠. 좋아, 그럼 당신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설명해봐. 그러면 이건 회사 내부망인데요? 그럼 이제 경찰은 공안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회사 연락처 내놔. 회사도 같이 털어보자. 이런 식이야. 말도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중국이 제일 앞서 나가는 거는 사람 컨트롤이에요. 사람 감시 체계는 중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그것만 연구했던 나라야. 언제부터? 수십 년 전부터. 모택동 때부터.